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여러분 연말정산만 남았거든요. 연말정산이 이제 그 급수로서 세무위급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죠. 그걸 하기 전에 기초다지기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 시험 대비해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되고 있더라. 그래서 문제 1번 일반전표, 뭐 2번 매일미치전표, 3번은 여러분 그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부속서로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결산. 거기까지를 우리는 연습 좀 해보고 기초 다지기 문제를 열어서 여기까지 배운 데를 확인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전북상사인데요. 전북상사는 2001번으로 들어오세요. 회사를 변경해서 2001번으로 들어오시고, 자, 일반전표도 우리가 회계 1급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비슷하죠. 자, 회계 1급에 배웠던 내용 일반전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4월 27일 이렇게 들어오시고, 자, 본사의 이전과 관련된 변경 등기로 등록세, 여러분 각종 회사가 내야 하는 세금,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세금과 공가. 그러면 법무사 수수료는 수수료를 지급한 건 수수료 비용. 그래서 오늘 우리 회사에서 현금 나간 건 얼마가 나갔다? 20만 원. 그러면 쉬운 것부터 해도 돼요. 대변에 현금 얼마가 나갔습니까? 20만 원 이렇게요. 20만 원 나갔죠? 예, 차변에는 뭐라고요? 등록세, 회사가 내야 하는 세금을 뭐라고 하더라? 세금과 공가. 우리는 여기다가 세금이라고 치고 엔터. 세금과 공가. 본사니까 800번띠 이렇게 하고요. 10만 원으로 수정해주면 되겠죠. 또 차변에 수수료를 지급하면 수수료 비용도 800번대 비용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끝났고요. 이제 2번 가볼게요. 2번. 자, 보유 중인 사업용 토지 일부분을 공유전자에 4천만 원에 매각하고 5월 14일 날 한번 가볼까? 5월 14일. 여러분, 뭘 팔았어요? 토지. 그러면 대변에 토지라고 써요, 그냥. 네, 토지. 장부가가 2,300만 원이네요. 4천만 원에 매각했네요. 4천만 원에. 그러면 여러분, 토지가, 장부가가 2,300만 원이니까 2,300만 원이 대변으로 가야 됩니다. 토지가 2,300만 원, 장부에 있던 그대로를 지워야 하니까요. 2,300만 원. 그런데 오늘 나는 돈을 얼마 받아야 해요? 4천만 원을 받아야 해요. 차변에 4천만 원 받아야 하는데 공유전자에 예상매입금이 있었네요. 예상매입금 갚을 돈이 있었어요. 그걸 상기했어요. 4천만 원 중에서 빚 갚았다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예상매입금을 입력해주고 여기에 거래처를 어디 거예요? 예상매입금은 공유 거예요. 공유전자 이렇게 걸어줘야 되겠죠. 얼마를? 공유전자의 예상매입금은 1,500만 원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잔액이라고 하면 4천만 원에서 1,500을 빼면 얼마 나옵니까? 4천에서 1,500을 빼봐요. 그러면 2,500만 원 나오나? 2,5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변에 그러면 보통예금이 2,500만 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4천만 원 차변에 돈 들어왔고요. 그리고 토지는 2,300만 원짜리예요. 장부가가. 차이 나는 금액 1,700만 원은 바로 여기에 무슨 자산이죠? 유형자산. 그래서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우리가 마이너스면 손해났고 플러스가 났으니까 이익봤다. 그래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2번도 끝났습니다. 다음 3번 가볼까요?
5월 19일. 5월 19일을 보면 자본 감소를 위해서 당사의 기발행 주식 만주를 일주당 400원에 매입하여 소각입니다. 매입해 소각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했다 이 말은 태웠다, 없앴다는 거잖아요.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했단 말이 나오면 차변의 자본금이죠. 그래서 차변의 자본금이라고 써야 합니다. 차변의 자본금이라고 쓰고요. 자본금을 건들 때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액면가로 와야 돼요. 만주 곱하기 액면가가 500원이에요. 그러면 5, 6, 7, 8짜리니까 500만 원이 되나요? 자본금은 500만 원입니다. 자본금은 500만 원. 500만 원짜리를 주주들한테 400원씩 매입했어요. 400원씩 만주. 그러면 400만 원을 매입했습니다. 소각했어요. 그런데 돈 준 건 뭘로? 400만 원치 보통예금이 나갔네요. 대변의 보통예금은 400만 원이 나갔어요. 자, 여러분 500만 원짜리 주식을 주주들한테 400만 원 주고 매입해서 소각했단 말이에요. 감자했어요. 즉 자본금이 감소했다는 거지요. 감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다 같이 감자 차익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감자 차익. 뭐야? 감자 차익. 이렇게 해서 얼마로 해야 됩니까? 감자 차익은 대변해야죠. 감자 차익은 100만 원 이렇게. 감자 차익 100만 원. 다음은 4번 가볼게요. 4번. 5월 21일. 공장 건물 신축에 직접 사용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여러분 여기서 신축하면서 은행에서 빌려왔어요. 그래서 이자를 지급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자 비용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한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자산의 부대 비용으로 봅니다. 건물 완공되기 전까지는 그 이자를 뭐라고 한다? 이자 비용이라 하지 않고 건설 중인 자산. 그래서 완공되기 전까지, 완공은 내년에 완공된다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뭐라고 한다? 건설 중인 자산. 건설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건설 중인 자산. 얼마를? 100만 원을.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보통예금을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보통예금. 건설 중인 자산, 보통예금. 됐습니까? 다음은 5번 가볼게요. 자, 6월 23일 날짜를 변경합니다. 6월 23일 보통임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기본급이 있고 상여금이 있어요. 가장 쉬운 거 차변의 기본급은 차변의 급여가 얼마가 있습니까?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상여금도 있어요. 상여금도 800번대로 격리부 800번대 상여금으로 합니다. 판매관리비 200만 원. 그러면 총 3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금을 띄었어요. 세금을 띄고 차인 지급액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일단 아는 거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얼마가 나갔다? 273만 6천 원이 나간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이것은 세금이에요. 세금. 우리가 세금을 떼어서 보관하고 있다. 그것 금액을 25만 4천 원이에요? 26만 4천 원인가요? 26만 4천 원. 대변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금. 잠시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걸 뭐라고 하더라? 예수금. 26만 4천 원. 그렇죠. 26만 4천 원. 요렇게
예, 여기 있는 것은 전부 다 예수금이죠. 이게 이렇게. 다음은 6번을 봅니다. 6월 27일로 가고요. 매출처 직원과 식사했어요. 매출처. 그러면 우리는 접대비를 개정된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기업 업무 추진비. 기업 업무 추진비를 8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를 하고요. 12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카드, 미지급금. 미지급금인데 삼성카드래요. 삼성카드. 삼성카드로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됩니다. 다음 7번 가볼게요. 7번은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자, 주식을 발행하고요. 신주 발행 비용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신주 발행비를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럼 대변에 다 같이 무슨 금? 자본금. 대변이 자본금. 주식을 발행할 때 대변의 자본금인데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해야 됩니다. 주식수가 다 같이 몇 주인가 봐봐요. 10만 주. 그러면 우리가 10만 주를 한번 해봅시다. 자, 10만 주, 10만 곱하기 몇 주입니까? 액면가가 500원, 500원. 그러면 5천만 원이 나오나요? 예, 5천만 원. 여기다가 5천만 원. 그런데 얼마에 발행했냐면 510원. 그러면 5,100만 원인가요? 예, 10만 주, 10만 곱하기 510원. 5,100만 원. 5,1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어요. 차변이 보통예금. 5,100만 원. 자, 여기까지만 있다면 차이나는 금액 100만 원이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려고 봤더니 발행 비용이 있어요. 내가 100만 원이 받는 줄 알았는데 비용이 15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봤네요. 일단 이것은 여러분 대변에 현금 나간 것이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손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아니라 반대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0만 원 이렇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만 원 이렇게 됐습니까? 다음은 8번을 가볼게요. 자, 7월 20날인데 외상 매입금과 받으름이 각각 100만 원인데 이것을 서로 이렇게 어떻게 했다? 외상 매입금을 어음으로 배상되어 있다. 외상 매입금과 받으름으로 외상 매입금을 갚았다는 거거든요. 예, 이럴 때에는 차변의 부채감소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이라고 쓰고요. 자, 외상 매입금은 어디 거예요? 해일전자. 해일전자가 외상 매입금이 얼마짜리? 100만 원을 갚았는데 무엇으로 갚았다? 어음으로 배서양도했다. 대변에 배서양도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내가 갖고 있던 어음을 제3자한테 양도했다. 대변에 받으러음. 자, 받으러음은 어디 거예요? 재관. 재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받으러음. 이렇게 하면 8번까지 끝났고요. 이제 매일 매출 전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매출 전표. 자, 1번부터 이걸 닫아주시고 1번 전표. 매일 매출 전표 클릭. (7월) 하고요. 11일
자,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운반 대가, 운임은 매입하면서 운임은 여러분 뭘 한다? 해당 자산에 포함한다. 그래서 원재료에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지급했어요. 세금 계산서가 나왔네. 50일 과세. 그다음에 운반비라고 한번 해볼까요? 운반비. 금액은 300만 원에 3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NC. 그리고 여러분 전자 1번 분계 유형에서는 혼합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는 원재료라고 하고요. 원재료 그대로 맞네요. 그런데 돈 줘야 되는데 대변에 어음을 발행했다 그랬는데요. 이 원재료는 판매 목적이에요. 재고 자산이에요. 그럴 때에는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지급어음 쓸 수가 있는 거죠. 지급어음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급어음. 다음은 2번 7월 13일 날 갑니다. 자, 여기서는 현금 영수증을 교부했다. 그러면 뭘 샀어요? 비품. 그리고 여러분 현금 영수증이 그러면 여러분 구입하고 그럼 매입과 관련된 현금 영수증인데 매입과 관련된 현금 영수증 현금 과세 61번 현금 과세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61번 현금 과세로 61번 현금 과세. 그리고 여기다가 뭘 샀다고요? 컴퓨터를 샀어요. 200 여러분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 원 엔터. 그리고 어디다가 서울전자. 그리고 분계 유형에서는 혼합. 원재료가 아니라 뭘 샀다고요? 비품을 샀어요. 그리고 대변에는 돈 뭘로 줬습니까? 당좌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당좌이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좌이금 됐습니다. 수표를 발행했으니까요. 다음은 3번 가볼게요. 7월 28일 구매 확인서가 나왔고요. 납품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당좌수표로 지급했다. 여기서는 한국상사 발행 수표를 지급했다. 이것은 타인 발행 수표라고 적으세요.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받았다. 지급했다. 그러면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말이네. 이것은 타인 발행 수표로 지급받았다. 그럼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다. 이것은 여러분 틀리기 쉽네. 이건 현금입니다. 현금. 일단은 7월 28일 날 여러분 구매 확인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영세율 전자세금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납품하고 그 말은 매출하고 12영세가 되겠습니다. 12영세고요. 제품 수량단가 넘어가고요. 3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한국상사. 그리고 전자 1번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에서는 여기 3번 내구신용장 엔터. 분계 유형에서는 혼합. 자, 제품 매출은 맞고요. 자, 여러분 내가 이제 300만 원어치 팔았는데 돈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차변에 돈 먼저 받은 게 있어요. 수령한 거. 이걸 선수금이라 그러는데 6월 1일 날 일반 전표를 가서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반 전표를 클릭. 다 같이 매달 며칠 날 6월 며칠 1일 0601 이렇게 선수금 대변에 있죠. 100만 원을 정리해 줘야 돼요. 대변에 있던 선수금 100만 원을 정리하면 차변의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선수금 얼마라고요? 100만 원 먼저 받은 거 빼고 나머지만 돈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상사 발행 수표로 지급받았다 이 말은 타인 발행 수표를 받았다. 동전 발행 수표를 받았다. 차변에 뭐다? 현금이다. 현금으로 들어온 건
20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차량 운반구를 세움전자에 1,000만 원에 매각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럼 매각하고 세금 계산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같이 유형이 10일 과세, 그리고 뭘 팔았다고? 차량을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다고요? 실제로 매각된 금액 1,000만 원. 1,000만 원에 100만 원. 그리고 어디다가? 세움에다가 세움에다가 전자 1번 혼합. 자, 뭘 팔았다고? 차량 운반구를 얼마에, 장부가가 얼마다? 1억짜리다. 그리고 반대편인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3천만 원이다. 자, 그럼 사실은 이게 7천만 원짜리잖아요. 7천만 원. 7천만 원. 그런데 1,0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손해봤죠? 얼마가? 6천만 원이 손해봤네요. 자, 1,100만 원. 실제로 돈 받을 때 1,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연말에 받기로 했네 또. 그러면 차변에 돈을 얼마 받아야 된다고? 1,100만 원 받아야 된다고. 1,100만 원을 우리는 미수금. 왜 미수금인지 아시겠죠? 미수금 얼마라고요? 1,100만 원. 자, 그러면 보세요. 얼마 나와요? 6천만 원 마이너스 떴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봐보세요. 여기서 1억짜리고요. 3천만 원. 그러면 실제로 장부가는 7천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을 팔았으니까 당연히 6천만 원 손해봤다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해야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요. 다음 5번에 8월 27일 갑니다. 8월 27일 날 인쇄 때 부가세를 광고 국민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과 57카과 그 다음에 인쇄 공급가가 605만 원을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기흥 광고. 그리고 여러분 신용카드는 F2 무슨 카드? 국민카드. 그리고 여기다 카드로 4번을 선택해주면 거래처가 자동으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인쇄대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광고 선전비를 800번대 광고 선전비. 자, 5번에 이렇게 하면 광고 선전비 됐습니까? 광고 선전비. 미지급금에 거래처 들어온 거 확인하고요. 카드 회사로 엔터. 잘했습니다. 다음 9월 며칠입니까? 9월 5일. 9월 5일 날 들었어요. 원재료를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그러면 50일 과세고요. 자, 그리고 원재료라고 쓸까요? 원재료. 실제로 얼마에 구입했다? 1억 2,100만 원. 1억 2,100만 원이 부가세 포함한 거네요. 그러면 1억 1,000만 원. 그럼 1억 2,100 나오죠? 거래처는 우미산업. 그리고 전자고요. 혼합이고요. 자, 이것도요. 자, 돈 줘야 되는데 원재료 산 것 맞아요. 1억 2,1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계약금을 차감하고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게 있었나 봐요. 그럼 대변에 돈 줄 때는 대변에 선급금 먼저 지급한 거 그거 빼고 줘야 되겠죠? 먼저 지급한 게 2,200만 원이래요. 2,2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9천만 원은 배서양도 했어요. 9천만 원은. 그러면 대변에 받으러움. 거래처가 어디 건가 봐봐요. 받으러움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강동상사.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강동상사 거예요.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잔액은 당좌 수표로 지급했다. 이 말은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현금으로 지급했다. 얼마를? 900만 원. 자, 여러분 당좌 수표로 지급했다. 여기 말이 조금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그렇게 고쳐놓으면 여기 당좌예금이 되고 당좌 수표로 지급했다. 당좌 수표로 그러면 여기가 당좌예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조금 보충이 돼야 돼요. 당좌 수표로 지급했다.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당좌 수표로 지급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당좌예금이 되고 이렇게 당좌예금. 선급금 빼고 당좌 수표를 지급했다.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이렇게 지급했다. 발행했다. 이렇게 타임 발행 수표는 여기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겠네. 여기서 뭘로 처리해라? 당좌예금. 이렇게. 다음은 여러분 9번. 자, 9번이 아니라 7번. 9월 12일 날 가볼게요. 12일 날. 자, 이것은 승용차를 임차했어요. 임차했어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공개받지 못한다. 54불공.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한다? 임차비용. 임차비용까지 불공이에요. 부가세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200만 원이죠. 그리고 거기가 스피드 렌터카 렌트를 했어요. 전자 분기 외에는 혼합 여기다가 이제 임차료로 바꿔요. 임차료는 800번대 임차료를 들어오고 요 부가세를 54불공이라 그래야죠. 54불공. 불공 개별 소비세 3번입니다. 개별 소비세 3번 여기다가 원재료가 아니라 뭐라고요? 임차료고요. 그 다음에 돈 줘야 하는데 다음 달에 지급해야겠네. 미지급금 이렇게 미지급금 여기까지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8번 9월 25일 날 갑니다. 우리 직원들 회식을 했네요. 회식 때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57 카과. 그리고 회식 때 금액은 99만 원을 엔터. 그리고 남부 그리고 신용카드는 BC 카드. 그리고 카드로 입력해주면 카드 회사가 자동으로 들어올 거고 여기를 원재료를 뭘로 바꿉니까? 회식 때를 우리 회사 직원들이니까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를 사무직 직원이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시험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 1번, 2번이 기출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3번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속 서류들을 공부하고 4번은 결산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다음 시간에는 문제 3번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